생성형, 에이전틱, 체화, 피지컬. 요즘 AI를 설명할 때 자주 등장하는 4가지 이름입니다. 하나의 시스템에 이 4가지 이름이 동시에 붙기도 합니다. 같은 대상을 두고 서로 다른 이름이 겹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번 영상에서는 각 라벨이 무엇을 설명하는지 하나씩 나눠보고 이름표가 아니라 실제 작동 범위를 직접 읽는 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새벽 3시, 사람 없는 물류창고에서 로봇팔 하나가 상자를 집어 옮깁니다. 그와 동시에 서버에서는 재고 수량이 갱신되고 부족한 품목을 정리한 텍스트 리포트도 만들어집니다. 다음날 이 영상을 본 세 사람의 말이 엇갈립니다. 한 사람은 텍스트 리포트를 뽑아냈으니 생성형 AI라고 말합니다. 다른 사람은 스스로 판단해 움직였으니 에이전틱 AI라고 하고, 또 다른 사람은 실제로 몸을 움직였으니 피지컬 AI라고 부릅니다. 세 설명 모두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모두 완전히 맞는 말도 아닙니다. 사람은 낯선 대상을 만나면 한 줄로 세워 비교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율주행 레벨이나 에너지 등급처럼 복잡한 대상도 한 줄로 세우면 비교하기 쉬워지기 때문입니다. 생성형, 에이전틱, 체화, 피지컬이라는 네 이름은 애초에 발전 단계를 나타내려고 만들어진 말이 아닙니다. 한 사람이 요리사이면서 부모이고 한국 사람인 것이 전혀 이상하지 않은 것처럼 이 네 단어도 서로 배타적인 서랍이 아닙니다. 무엇을 만들어내는지, 목표를 어떻게 수행하는지, 어떤 몸으로 환경과 만나는지, 결과가 어디에서 끝나는지 각각 서로 다른 질문에 답하는 말입니다. 같은 요청을 세 시스템에 던지더라도 일이 끝나는 자리는 서로 다릅니다. 첫 번째 시스템은 부족한 물품 목록을 만들어 돌려줍니다. 결과는 정보입니다. 두 번째 시스템은 그 목록을 바탕으로 재고관리 프로그램에 접속해 보충 요청을 등록합니다. 디지털 환경의 상태가 바뀐 것입니다. 세 번째 시스템은 실제로 상자를 집어 지정된 자리로 옮깁니다. 이번에는 물리 환경 자체가 달라집니다. 잘못된 목록은 실행 전이라면 다시 만들 수 있습니다. 잘못 등록된 요청도 후속 처리가 시작되기 전이라면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디지털 결과 역시 실제 업무와 연결된 뒤에는 비용이나 운영 차질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상자를 잘못 옮기면 누군가 직접 되돌려 놓아야 합니다. 사람이 근처에 있었다면 안전 문제로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게 무슨 AI인가 보다 먼저 물어야 할 것은 이 시스템의 결과가 정확히 어디에서 끝나는가입니다. 생성형 AI라고 하면 텍스트를 술술 써주는 대화창부터 떠올리기 쉽습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절반짜리 그림입니다. 생성형 AI는 입력 데이터의 구조와 패턴을 바탕으로 새로운 합성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모델 범주입니다. 그 결과물은 텍스트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이미지와 영상, 음성 같은 디지털 콘텐츠로도 나올 수 있습니다. 로봇 분야의 VLA 모델은 시각과 언어 입력을 바탕으로 로봇의 행동을 출력해 제어에 연결하기도 합니다. 콘텐츠를 만들어냈다는 사실만으로는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까지 정해지지 않습니다. 여기에는 중요한 갈림길이 하나 있습니다. 생성된 결과는 사람에게 보여지고 그대로 끝날 수도 있고 다른 프로그램의 입력값으로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별도의 권한과 실행 구조가 연결돼야 파일 수정이나 업무 등록 같은 디지털 행동으로 이어집니다. 물리 장치까지 연결되면 현실의 상태도 바꿀 수 있습니다. 레시피를 근사하게 써내는 능력과 실제로 앞치마를 두르고 불 앞에 서는 일은 전혀 다른 종류의 일입니다. 레시피가 자동으로 조리 지시로 바뀌는 주방이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그때부터 레시피의 오류는 종이 위의 오타로 끝나지 않고 실제 음식의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에이전틱 AI라는 표현은 대체로 하나의 목표를 여러 단계로 나누고 중간 결과를 해석해 다음 과정과 사용할 도구를 동적으로 정하는 시스템에 붙습니다. 다만 이 용어의 경계가 업계에서 한 문장으로 완전히 고정된 것은 아닙니다. 이 표현을 곧바로 완전 자율 AI라고 번역하면 정작 확인해야 할 질문이 시야에서 사라질 수 있습니다. 누가 어디까지 감독하고 있는지, 어떤 권한이 사람의 승인 없이 열려 있는지를 실제로 확인해야 합니다. 미리 정해진 워크플로는 설계된 조건과 예외 처리 범위 안에서 순서를 바꾸거나 멈춥니다. 에이전트는 모델이 상황을 해석해 다음 과정과 도구 사용을 동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두 방식의 결과가 비슷해 보여도 작동 방식은 다릅니다. 에이전트라고 해서 항상 올바르게 멈추거나 판단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정을 조정해주는 AI 비서를 떠올려 보겠습니다. AI 비서는 사용자의 조건을 확인하고 캘린더를 조회한 뒤 가능한 시간대를 비교해 초안을 만듭니다. 승인을 받으면 실제 일정을 등록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 단계와 여러 소프트웨어 도구를 거치지만 이 과정 어디에도 물리적인 몸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기계가 움직인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에이전틱하다고 부를 수도 없습니다. 공장 컨베이어처럼 정해진 순서를 반복하는 것인지, 상황을 해석해 다음 행동을 고른 결과인지부터 구분해야 합니다. 소프트웨어 도구의 오류는 데이터 손상이나 잘못된 외부 실행, 운영 차질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물리적 장치의 오류는 충돌이나 낙하 같은 현장 위험까지 일으킬 수 있습니다. 위험이 발생하는 경로는 서로 다릅니다. 소프트웨어 행동도 운영 시스템이나 장비에 연결되면 현실의 피해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권한과 연결 범위, 복구 가능성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체화 AI라고 하면 대부분 사람 모양의 휴머노이드 로봇부터 떠올립니다. 여기서 말하는 몸이 반드시 진짜 금속과 모터로 이루어진 실제 로봇을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컴퓨터 안의 시뮬레이션에서도 가상 로봇이 주변을 관찰하고 이동하며 과제를 수행하도록 훈련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헤비타트 같은 연구 환경이 있습니다. 가상 몸과 센서로 환경을 관찰하고 행동의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 행동을 학습하는 구조도 체화 AI 연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게임 속 캐릭터가 벽에 막히거나 계단을 오르내린다는 사실만으로 체화 AI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로봇 연구나 산업 현장에서는 실제 로봇이나 자율주행 차량이 환경을 이해하고 행동하는 맥락에서도 체화 AI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이처럼 여기서 말하는 몸은 가상일 수도 있고 물리적일 수도 있습니다. 체화 AI 연구는 몸과 환경의 상호작용을 통해 배우는 구조 자체에도 주목합니다. 시뮬레이션에서도 마찰과 조명, 물체 특성, 사람의 움직임 등을 모델링할 수 있습니다. 현실의 모든 변화와 드문 예외까지 완전하게 재현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시뮬레이션 안에서 성공했다는 사실만으로 현실의 물리 행동까지 완전히 검증됐다고 말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수영을 책으로만 배운 사람이 처음 실제 물속에 들어갔을 때 느끼는 당혹감과 비슷합니다. 이론은 완벽했어도 물이 주는 실제 저항과 부력은 몸으로 겪기 전까지 알기 어렵습니다. 피지컬 AI는 이런 현실의 물리 행동을 직접 다룹니다. 행동의 결과를 다시 관찰하고 그에 따라 다음 행동을 고치는 피드백도 함께 다루는 시스템입니다. 참고 사례를 다시 보면 하나의 시스템 안에서 여러 특성이 동시에 나타날 수 있습니다. 생성형 모델이 설명이나 다음 행동의 후보안을 만들고 에이전트 구조가 과정과 도구 사용을 지휘할 수 있습니다. 몸과 환경이 상호작용하도록 구성될 수도 있고 실제로 물품을 옮긴 뒤 그 결과를 다시 확인하는 데까지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하나의 시스템에 생성형, 에이전틱, 체화, 피지컬이라는 표현이 모두 붙을 수 있는 이유입니다. 네 단어가 정확히 같은 대상을 가리키는 것은 아닙니다. 생성 모델의 능력, 작업을 수행하는 소프트웨어 구조, 몸과 환경의 상호작용, 실제 물리 행동을 포함한 전체 시스템처럼 각각 바라보는 범위가 다릅니다. 네 개념은 발전의 계단이라기보다 하나의 시스템 안에서 겹쳐 나타날 수 있는 층에 가깝습니다. 생성형인가, 피지컬인가를 고르기보다 어느 구성 요소와 작동 범위를 그렇게 부르는지 물어야 합니다. 이름표 대신 확인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첫째, 무엇을 입력으로 받고 어떤 환경을 관찰하는지입니다. 문서와 이미지인지, 디지털 시스템의 상태인지, 아니면 현실의 센서 정보까지 포함하는지를 살펴봅니다. 둘째, 직접 내놓는 결과가 무엇인지입니다. 텍스트, 이미지, 영상, 음성 같은 콘텐츠인지, 파일 변경이나 업무 등록 같은 디지털 행동인지, 아니면 기계의 물리적 행동인지를 구분하는 질문입니다. 셋째, 한 번 응답하고 끝나는지, 아니면 스스로 다음 단계를 고르는지입니다. 목표를 여러 단계로 나누고 중간 결과에 따라 다음 행동을 선택하는지 확인합니다. 넷째, 무엇과 연결되는지입니다. 검색이나 데이터베이스 같은 소프트웨어 도구와 로봇이나 차량 같은 물리 장치를 같은 것으로 묶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섯째, 행동의 결과를 다시 확인해 다음 행동을 수정하는지입니다. 그 결과가 디지털 상태의 변화인지, 현실에서 실제로 일어난 물리적 결과인지도 함께 살펴봅니다. 이 5질문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어느 것도 제품의 이름을 묻지 않습니다. 모두 시스템의 작동 범위를 묻습니다. 생성형, 에이전틱, 체화, 피지컬은 보편적인 발전 세대의 순서가 아닙니다. 무엇을 생성하는지, 목표를 어떻게 수행하는지, 어느 환경과 상호작용하는지에 따라 서로 다른 특성이 하나의 시스템 안에서 겹쳐 나타날 수 있습니다. 용어가 겹친다는 사실 자체는 문제가 아닙니다. 진짜 문제는 그 겹친 이름이 확인을 대신해버릴 때 생깁니다. 중요한 것은 새 용어를 남들보다 빨리 외우는 일이 아닙니다. 어떤 이름이 붙어있든 그 결과가 어디에서 끝나는지를 확인하는 습관입니다. 목표를 수행하거나 기계를 움직인다는 사실만으로는 규칙 기반 자동화와 지능형 로봇의 차이까지 모두 설명할 수 없습니다. 다음 편에서는 이 둘을 우열로 줄 세우지 않고 작업 조건과 변화에 대응하는 방식에 따라 어떻게 구분해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다 담지 못한 전문가용 심화 팁과 상세 요약은 테크소피 공식 블로그에서 무료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주소는 화면과 설명란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테크소피 채널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